간단한 이제 과목 설명을 할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핵심이 뭘까요? 자본주의 사회 돈 그쵸? 돈을 버는 게 자본주의잖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본이 돈이니까.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 공산주의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여러 주의들 많잖아. 근데 자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말한 돈 이런 건 통틀어 자원이라고 하죠. 자원이라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자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제 있는 자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제 있는 자원이랑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원하는 자원이랑 어떤 게 더 클까요? 그쵸. 자원은 한정적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 훨씬 더 크죠. 그거를 우리가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경쟁 사회라 그래. 그렇죠. 똑같이 다 나눠줄 수가 없잖아. 원하는 만큼. 경쟁을 하려면은 아무한테나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뭐 성취했냐, 어떤 걸 이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월급을 줄 때도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만큼 주는 거잖아. 그런 게 이제 경쟁 사회인데 사실 이 경쟁 사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약자한테는 한없이 가혹해. 그렇죠? 승자가 모든 걸 쟁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경쟁 사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삭막하고 위험한 사회인데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점점 커가면서 성인이 되면 사회로 갈 거 아니야. 사회는 경쟁 사회잖아.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이런 경쟁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 경쟁을 가르쳐야 되냐가 우리나라 교육의 어떤 숙제였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걸 가르치냐? 그게 고등학교 때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 매길 때 중학교에서는 A 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이죠. A 등급을 받으려면은 몇 점 이상이었어요? 그렇죠. 90점만 넘어가면 전부 다 A 등급이에요. 이건 경쟁이 아니죠. 그냥 다 똑같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론적으로는 전교생이 A를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서는 다 같이 90점을 넘는다고 다 같이 행복한 A가 되는 게 아니죠. 고등학교는 이제 1, 2, 3, 4, 5등급인데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90점을 넘는 게 아니라 상위 몇 %에 들어가야 돼요? 그쵸. 상위 10%에 들어가야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경쟁이라는 거야. 그쵸. 대학교를 치면은 우리가 다 서울대, 막 연세대, 고려대 가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정원이랑 고등학생 숫자랑 현저히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학교에서도 경쟁 시스템 안에 돌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르치는 대치동도 그렇지만 거기가 훨씬 더 심할 것 같긴 해요. 조금 중학생들에 비해 삭막하고 조금씩 표정이 없어져. 고3이 되면은 진짜 하루 종일 무표정으로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경쟁의 그 무서움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으로. 그쵸?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이거를 뭐 중학교, 초등학교 때 미리 맛보는 친구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예고를 간다든가 뭐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미 경쟁이잖아요. 그거를 어쨌든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가면은 요거를 이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야. 어쨌든 우리는 뭐 이게 좋냐 싫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좋든 싫든 이런 사회에 살아야 돼. 싫다고 어딜 갈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를 가도 다 경쟁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야. 그쵸? 소련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가지고 싸우고 있다가 91년에 소련이 망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가 뭐 조금 뭐 어디 미개한 뭐 아마존이나 발달 안 된 이런 사회 빼고는 전부 다 이제 경쟁 사회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경쟁에 돌입했으면은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실기가 없네. 일단 다 하고 질게요. 설명을 조금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목표 1등급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옛날에는 저는 뭐 사회가 A 받기가 쉬웠어요. 뭐가 A 받기 어려웠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제는 다 똑같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상위 10%에 들어가야 되고 쉬우면 쉬운 대로 상위 10%에 들어가야 돼. 그 과목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1등급 커트라인이 85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 과목이 쉽잖아요. 쉽다고 좋은 게 아니라 1등급이 100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한 개만 틀리면 2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사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치열하게 조금 이제는 중학교 때처럼 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자세를 조금 가꾸고 진짜 내가 이제 큰맘 먹고 치열하게 돌입을 해야겠다 이런 좀 생각을 바꿔야 돼. 그 이유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뭐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쨌든 학원까지 지금 방학에 와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는 나는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의지를 저도 이제 높이 사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설렁설렁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라도 더 배워서 보내게끔 요거를 이제 충분히 할 거고, 그럼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냐. 여러분들 혹시 작년에 넷플릭스 좀 보세요, 여러분들. 넷플릭스 중에 혹시 피지컬 아시아 보신 적 있어요? 뭔지는 알아요? 한국, 일본, 어디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태국 나와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잖아. 거기서 이제 막 뭐 한일전이 어쩌고 몽골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은데, 뭐 그런 유명한 장면들이 아니라 내가 꽂혔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약팀들의 대결이었어. 필리핀이랑 태국이었나? 이런 팀들의 대결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경기장이 있어요. 경기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 공이 있어. 가운데는 여기는 이제 물구덩이야. 막 진흙같이 막 물구덩이고, 여기에 공이 하나가 있어요. 공이 있으면은 경기 시간이 뭐 3분인가 뭐 그랬는데, 두 명이 딱 있어가지고 경기가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공을 무조건 가져야 돼. 공을 가지고 간 다음에 시간이 1분 뭐 30초 해가지고 딱 끝났어. 타임 오버가 됐을 때 이 공을 가지고 상대편 진영에 가까이 있는 팀이 이기는 거야. 여기서 지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여자 2명 대 여자 2명 2대2 매치가 됐어요. 매치가 돼서 했는데 이쪽 팀에 무슨 여자 레슬러가 있었던 거야. 덩치가 여자인데 엄청 크고 근육이 엄청 힘이 세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가가지고 이 공 딱 들고 상대방 진영으로 한 2-3걸음 가가지고 엎드려 있으니까 여기 2명이 아무리 막 뒤집으려고 해도 안 뒤집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역시 이게 체급 차이는 어쩔 수 없구나 해가지고 아 여기가 이겼네 하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마 필리핀이었나 그래요. 필리핀의 어떤 여자가 경기가 3초가 남았어요. 그러면 3초가 남았고 이제 3초 뒤면 경기 끝나고 이 사람은 꿈쩍도 안 해. 그러면 이제 보통 아 이제 끝났구나 3초면 이렇게 이제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필리핀의 여자 선수가 체급도 작은데 3초 남았는데 갑자기 이쪽 뒤로 가가지고 이 사람 다리인가 어디를 잡고 막 온몸을 써가지고 미친 듯이 끄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결과가 뒤집혀요. 마지막에 질질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 끝나요, 경기가.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그 3초 사이에 포기하지 않고 바꾼 거야. 여러분들이 경쟁을 할 때 있어서 이런 어떤 끝까지 포기 안 하는 치열한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돌입을 해야 돼. 근데 현실적인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 프로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다 치열하게 했단 말이야. 그렇죠? 뭐 누구는 열심히 안 하고 누구는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이게 뭐 금메달 주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 이거 패자부활전이고 1등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할 정도로 4명이 사실 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바꿔냈잖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경기장 안에서는 누구나 다 치열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루 전날, 당일날 보잖아요. 공부 안 하던 애들까지 다 공부하고 있어. 그때는 다 치열해. 그러면은 언제 이 결과를 바꾸냐? 결과를 바꾸는 거 사실 경기장 안에서 바꾸는 게 아니야. 경기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평소에 운동을 했고 얼마나 근력을 쌓았고 얼마나 체력을 길렀고를 여기에서 발휘를 하는 거지, 여기에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야. 이미 경기장 밖에서 승패가 결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찾아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이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데,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 혹시 레슬링 선수 중에 심건호라는 선수 알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아마 부모님들은 아실 거야.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레슬링 금메달 리스트인데,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거의 다 한판승으로 이겼어. 그 사람이 이제 보면은 뭐 금메달을 따는 장면도 중요하지만 나는 유튜브에 뭐를 검색해봤냐면은 심건호가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영상 있죠. 그거를 찾아봤어. 근데 무슨 훈련이 고문 수준이야. 진짜 저렇게까지 혹사시켜도 되나 싶을 정도로 미친 듯이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올림픽은 1년에 한 번이 아니잖아요. 4년에 한 번이잖아. 4년 동안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경기장에 가니까 너무 쉽게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이기네 하지만 그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그 이면에서는 엄청난 노력과 어떤 피와 땀과 이런 걸 쏟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접목을 시키면 뭐냐면은 다 누구나
1등급 받고 싶은 투지는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투지가 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시험 기간에 보는 게 아니라 시험 전에 봐야 돼. 시험 전에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고 얼마나 열심히 쌓았고 이게 시험 때 결정이 되는 거지. 시험 전날 한다고 당연히 시험 전날도 열심히 해야죠. 끝까지 3초 남았을 때 열심히 해야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전에 얼마나 쌓아왔는지 그 내공이 이거를 결정을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해놓는 게 이거 어차피 한국사 뭐 사회 암기 과목인데 한번 외우면 까먹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어쨌든 쌓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결핍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쓴 책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시간이든 돈이든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아꼈어. 시간도 부족해지잖아요. 갑자기 막 시간을 촘촘하게 써. 너 CEO 마냥. 그쵸? 근데 여러분들 방학 때 생각해봐요. 중학교 때. 시간이 널널해. 그러면 어떡해? 어차피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다음날도 있는데 뭐 하면서 누워가지고 안 나와. 그쵸? 쇼츠 보다가 쇼츠 최대 1분이죠. 3시간 지나. 최소 200개는 본 거야. 그쵸? 하지만 아무 쓸모짝이 없어. 쇼츠 보다가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쇼츠 보다가 내가 이 쇼츠를 보기 전에 세 번째 전에 뭘 봤지? 불과 3분 전이잖아요. 기억이 안 나. 뭐 봤는지. 그냥 다 휘발되는 지식들만 계속 보면서 시간을 진짜 물 쓰듯이 쓰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언제 열심히 해요?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땐 다 열심히 해. 그 얘기는 뭐냐면 결핍이 있는 상황, 부족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거를 열심히 쓴다는 거야. 돈도 가계부까지 쓰고 막 내가 이걸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 진짜 무슨 회계사 마냥 다 계산해서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 이게 부족할 때가 아니라 지금같이 남아있을 때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을 결정할 거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뭘 해도 성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게 여러분들의 저의 일단 목표는 당연히 1등급도 1등급이지만 그거를 넘어서 이거를 당당하게 차지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걸로 막 어떻게 찍어가지고 겨우겨우 막 비벼서 겨우겨우 1등급에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1등급을 딱 했을 때 그 성취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모토로 통합사회, 한국사를 수업을 할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온 게 굉장히 스타트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을 때 그쵸? 우리 아직 학기도 시작 안 했잖아. 3월달도 안 됐는데 시작을 하잖아. 그때 한 노력들은 이거는 복리로 쌓인다는 거야. 스노우볼 할 것처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꾸준하게 하는 상태로 3월달에 가잖아요. 3월달에 시작하는 애들은 이미 힘들어. 겨울방학 때 막 놀다가 3월달에 공부하려니까 공부가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 노력이지만 어쨌든 한번 쌓아왔잖아. 그쵸? 한번 해봤고 그리고 다시 3월달에 들어가면은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아예 생판 모르는 내용을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거랑 어느 정도 코어가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거랑 같은 내용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쟤는 나랑 똑같은 시간 공부했는데 왜 쟤는 나보다 더 빨리 배우고 빨리 외우는 것 같지? 이런 생각 든 적 있어요 혹시 살면서? 어떤 친구를 보면서? 근데 그런 친구들이 물론 뭐 머리가 좋은 것 뭐 나쁘진 않겠지만 머리의 영역보다는 그 전에 쌓아놨던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쌓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는 머리가 좋은가 보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효과를 줄 거예요. 자존감도 올려주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이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예전에 심리학자가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어떤 교사한테 A반이랑 B반을 준 다음에 A반은 굉장히 영재들이다.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놨고 B반은 그냥 평범한 애들 그냥 뺑뺑이로 모아놨다. 한 다음에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한 학기가 지나면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결과가 A반이 훨씬 더 평균 점수가 높았어요.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A반이 영재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냥 학생들인데 그냥 그 교사한테 여기는 우수한 학생이고 여기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에요 한마디만 했는데 결과가 바뀐 거예요. 진짜 우수한 학생으로 돼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내가 긍정적인 자아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면서 좀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한번 방학 동안 7주죠 우리가 7주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